우와 이거 레전드인데요? 뭐야 이거? 리니지 어서오고. 여기서 그냥 사냥을 하면 안 돼요. 310짜리 다다다다 보이시죠? 오. 네, 반갑습니다. 에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복합적인 육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형바를 많이 타가지고 이 직업 좀 논란 있을 듯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수인데 사파사수로 육성을 해보면서 지형 체감과 티어 체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고마? 예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육성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다루셔야 됩니다. 최대한 잘 설명해 볼게요. 주괴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튜토리얼을 그대로 다 따라가시는 건 추천은 드립니다만 제 육성 루트는 벌써 정해졌죠. 처음에 주는 퀘스트 2개만 깨는 겁니다. 이건 스포버리용, 그리고 어차피 물약 사러 가야 돼서 겸사겸사 이렇게 해서 지하수소. 이게 제가 생각이 짧았더라고요. 귀력이 1000 회복되고 500 회복되는데 지금 제 기력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하수만 대빨 사놔도 괜찮다.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놓고 세트씩 사놓다 보면 지하수 100개, 약수 46개가 있고 이렇게 레벨업. 여기서 이제 장로랑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거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죠. 저희 캠을 어디다 놔야 될지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다 놔야 되나? 이게 좀 나았나?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일단 여기다가 캠을 놔볼게요. 일단 사수는 무조건 활력을 찍어야 공격력이 높게 나옵니다. 활력으로 가주시고요. 첫 퀘스트 2개만 해도 이동수저 20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바로 숨은 청음곡 어디 갔어? 여기 가가지고 자동 사냥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저분이랑 무리를 하면은 최대 50%까지 인원수에 맞춰서 경험치가 상승이 되는데 클릭을 하고 아무튼 혼자니까 바로 사냥을 하겠습니다. 근데 평타로만 사냥할 순 없으니까 무공을 배워야겠죠. 활 무공 하나 둘 셋 4개 먼저 배워주시고요. 일단 처음 3개 무공 배웠죠. 하나 둘 셋 가장 기본 무공도 다다니트가 붙어있는 그걸 레벨업. 몇 안 되는 직업이어서 딜러키는 괜찮습니다. 레벨업을 하는 동안 이제 저희도 이것저것 만져볼 게 많습니다. 먼저 이 쿨타임을 최대한 빽빽하게 굴려야 해요. 모든 무공이 쿨타임이 돌고 있으면 딜 사이클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진수액타는 나중에 태아무공이란 걸 거쳐서 치명타 버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1이라도 일단 찍어서 초반에 130%로 평타보다는 조금 더 센 그런 느낌으로 그냥 데려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은 일단 경공이랑 허공답보를 고르고 잘 찍어주셔가지고 5레벨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경공을 마스터 안하면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거고, 허공답보를 마스터 안하면 못 가는 구역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무공 2개는 공격 무공 먼저 배운 다음에 마스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업 열심히 하고 있네요. 계속 찍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벤트 체크들을 해야 되죠. 접속 보상, 월간 출석, 신규 출석 이런 거 다 체크하시면서 보상 받으시고요. 행운패 점을 안 치면은 계속 치라고 하거든요. 빨간색 점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냥 미리 봐줍니다. 1버프와 대한단 100개. 대한단은 선물함으로 왔을 거고요. 체력 60% 회복이니까 1000원에 이렇게까지 받는 거면 일단은 물약값이 비싼 귀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1버프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력 10% 증가. 어림도 없다. 그리고 출소 오른쪽에 있는 폭죽 아이콘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벤트 보상들을 전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고 이렇게 한 번에 수령도 한 다음에 또 이제 이벤트 티켓이 들어온 거라 이대로 또 뽑기들까지 전부 다 돌리시면 되는데, 이런 거 계속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죠. 방금 전에 돌렸는데 또 하나 얻었죠. 뽑을 거 뽑고 돈 다시 받고 또 받고, 받았으면 또 골드 획득으로 또 받고. 참 신기해요. 돈이 은근 없는 것 같으면서 주면서 다시 없는 것 같으면서 주면서 모자란 것 같으면서 주는 약간 그런 양상을 띠거든요. 506에는 일반 영물 완호에 대해 알아보자 퀘스트를 줍니다. 에리촌에 즉시 이동을 하셔서 일단 이건 깨셔야 돼요. 받기만 하면 되고, 초보 도우미가 자세히 알려주긴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냥 보내놓고, 방치형 게임이니까 이런 거는 절대 동선 아껴야 돼요. 레벨이 올라갔으니까 좀 더 높은 사냥터로 갑니다. 사실 레벨마다 갈아치워주는 게 좋긴 한데 지형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알아서 괜찮은 곳으로 잘 찾아가셔야 합니다. 같은 사냥터에서 사냥하시는 분을 보면 살짝 이동해가지고 캐릭터를 누르면 프로필이 나옵니다. 2분 계시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리 초대를 누르면 무리 초대가 되고요. 이분도 마저 무리 초대를 할게요. 너무 자동으로 이동해가지고 힘드네요. 아무도 안 받아줘. 다 오토신가봐요. 이렇게 오토로 돌리느라 무리를 안 받아주면
채널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리 안 하고 사냥할 바엔 혼자 사냥하는 게 낫죠. 아 맞다, 그리고 설정에서 크기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누르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조절이 되는데 작게 보는 게 낫나요? 크게 보는 게 낫나요? 이게 작게 보는 거죠. 근데 확실히 무리 초대할 때는 이게 좀 더 낫기는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가지고 크기도 조절해볼게요. 이제 아까 받았던 영물도 활성하고 완호도 활성화할 건데 일단 받은 영물을 봉인 해제를 하고 장착까지 눌러야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영물은 기간 연장도 안 되고 경험치 이동, 능력 이동, 조합도 불가능하고 그냥 진짜 아이템이나 뭐 홈만 먹어주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귀온 M의 완호가 좀 더 특별한데요. 일단 능력치를 올려주는 건 비슷한데 경험치 상승률도 붙어있고 봉인 장비 자동 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호 없으면 봉인 장비가 자동으로 교체가 안 된다. 요 녀석들은 이런 영물 활성화 비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벤트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필수적으로 현질을 하라는 의미인데 일단 일주일 해보시고 결정할 거니까. 그 이후에 인간 취급만 받으려고 사기만 한다면 400 레드 다이아가 필요한데 제 예상 가격으로는 8,000원 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료로 산 완호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연장은 일반 소비로 가시면은 레드 다이아나 블루 다이아로 교환할 수 있지만 블루 다이아는 뭐 이벤트만 참여해도 얻을 수 있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벤트만 잘 참여해도 이벤트 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 확률로 영물 활성화 비약 7일짜리도 주죠. 그리고 다른 이벤트들도 보면은 블루 다이아도 이렇게 뽑기로 얻습니다. 퍼센트 미쳤네. 아무튼 이 보상이 확률이 낮을 뿐이지 확률을 잘 뚫으면은 처음에 리세마라처럼 좀 돌려가지고 1등 상대를 뽑고서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받을 거 다 받고 이벤트 잠깐 참여해도 또 계속 늘어나요. 이번엔 10만 금전까지 얻었네요. 이걸로 초기 자금할 수 있겠다. 1만 금전 2개도 있고 그리고 식공력이 되기 전에 아까 전에 받았던 희귀 무기 선택 상자가 있죠. 이걸로 무기를 교환해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존재하는데요. 무기가 등급이 나뉘잖아요. 희귀, 일반 공격부터가 다르고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등급 효과가 한 줄씩 붙습니다. 높아질수록 2줄, 3줄, 4줄, 5줄 막 붙기 때문에 이런 등급이 귀온의 은근 메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무나 편하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데 약간 도박이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식공력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만 장착해 놓고 사냥터만 옮겨 놓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대는 이 태세를 잡는 게 최고란 말이죠. 귀온 모바일에서는 캐릭터 공력에서 10공력 이상 차이나는 마물들은 경험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딱 10 높은 마물을 잡는 게 베스트고 사수같이 이렇게 일자로 무궁을 쏘느라 꼬불꼬불한 맵에서 사냥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직업은 무조건 레벨에 맞추기보다는 레벨이 너무 차이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일자 맵을 찾으면서 사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정석 사냥 루트는 귀온 M 라운지에서 공룡님께서 직접 테스트하면서 만들어주신 루트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유동적이고 더 방치적으로 사냥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가는 편이에요. 아무튼 무기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대장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쪽에 조합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똑같은 등급의 장비를 합성을 해서 다음 등급으로 올리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설까지 있어서 조합을 많이 하셔서 가능한 높은 등급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조합 B부터 조합 재료까지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직업 바이 직업이지만 30공력까지는 뭐 하루에서 이틀이면 잘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10제 무기한테는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같은 등급의 장비를 올려놓고 돈을 지불해서 조합을 진행하면 이렇게 이펙트가 뜨고서 확률적으로 다음 등급이 나오는 건데 운이 좋으면 그 다다음 것도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 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이펙트가 많이 조합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강화 효과 보기를 끄시고 조합하시면 빠르게 조합하실 수 있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요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조합은 다중이 안 되더라고요. 귀찮게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야 되는 실상입니다. 이건 패치해 주시려나? 원래부터 이걸로 시간 좀 갈라고 만든 것 같은데 벌써 명품까지 갔네요. 고대 유물도 있죠. 저는 이벤트로 재료비가 있다면 10제를 유물까지는 가고 싶은데 돈이 애매하면 그냥 고대만 갈 겁니다. 일단 무기는 그래도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방금 2개 점프했죠? 오, 잘 붙는데? 오, 왜 이렇게 잘 붙어? 원래 이렇게 잘 안 붙거든요? 왜 이렇게 안 붙어야지. 그래서 조합이 끝났는데 남은 재료로 그냥 대충 해보려다가 갑자기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어가지고 다 만들고 나서 남은 재료도 한 번쯤은 다시 써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서 많이 전해. 돈이 술술 갈리죠? 공포 왜 샀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가끔 장비 상자에서 랜덤으로 다른 직업의 장비를 줘요. 왜 주냐 싶겠지만 자기가 만들어야 될 장비에 다른 장비를 넣으면은 먼저 넣었던 장비로 다음 등급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료템인 거죠. 너무 없는데? 와, 돈 다 썼죠? 다 쓴 게 아닙니다. 다시 여기 폭죽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돈 썼으면 썼냐 하고서 돈을 또 줍니다. 계속 주죠. 아, 그리고 식공력 달성 선물도 받아볼게요. 대충 받으니까 25,000원이 됐고, 아, 돈 너무 모자란데? 나 왈거지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환경이랑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다이아는 안 쓰면서 할 건데, 일단 식공력 달성 선물로 깨부리 의복을 줬고요. 색깔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 이번에 파랭이를 써볼게요. 그리고 깨부리 모자도 줍니다. 10제 방어구 선택 상자도 줬는데 일단은 끼고 있을게요. 방어력이 높으면 좋으니까. 등급 효과가 랜덤인데 방금 뽑은 것만으로 활력 4가 올라갔으니까 놓치기 아쉽죠. 일제는 안 쓰니까 버리고, 캐시 장비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옵션이 붙거든요. 기본 옵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 지금 그래도 유효업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다이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캐시 상점에서 꾸미기 들어가셔서 여기 의상 패키지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에 나머지 피스를 산다던가 나머지 비어있는 칸들을 이런 걸로 사가지고 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기라도 강화 끝내고 싶은데 끝이 없네요. 우와, 알거지다. 여러분 그냥 안전하게 명품만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발 아, 진짜 여기서 몇 번을 미끄러지는 거야.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돈 너무 없는데. 아, 다시 10,000원은 줬네요. 15,000원 또 줬네. 원상복구 아까랑 똑같아졌어. 돈을 희한하게 많이 주긴 합니다. 아, 이거 5기가 돌잖아요. 아,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중간에 이렇게 무기상자나 방어구 상자 나오죠. 무작위 아이템 받아가지고 재료로 씁니다. 오, 붙었다. 와, 제발 미끄러지지 마라. 아니야, 미끄러져도 돼. 그냥 마음 편하게 끝냅시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 혼자 획획하면 그만인 게 아니어가지고 보시면은 일반은 414, 고대는 480, 거기에 등급 효과로 옵션이 3개나 붙어있죠. 거기에 명품부터 파랑색부터 세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대단하진 않는데 그냥 뭐 있으니까 좋은 정도.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 합성, 그러니까 봉인 장비 합성 횟수도 늘어나고 보호 효과, 무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보호도 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장비의 등급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한 번에 끝내자. 전설 가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으아! 아, 이 정도면 인정. 우와, 이거 레전드인데요? 뭐야 이거? 너무 잘 뜯는데 진짜로? 치명타 피해 증가에 만족스럽다. 저 이거 스텝보다도 잘 나온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 다 유효부이잖아요. 딜 차이 보여줘야겠다. 그냥 끼기 전에 1200, 950, 839인데 1500, 1100, 1000. 야, 딜 차이 벌써 나오시죠? 그냥 몇 백씩 올라갔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물공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트 옵션 보이시죠? 장비, 액세서리 5개. 근데 심지어 귀걸이랑 반지는 2피스씩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갈 길이 태산이에요. 일단 얘네들도 차차 조합은 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 될 것도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끼고 있을게요. 귀걸이는 2쪽이니까 2짝이 필요하고요. PC 기원에는 하나씩만 끼는데 팔찌에 허리띠까지. 여기 허리띠는 경험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방어구예요. 이렇게만 해도 돈이 없죠. 맞다, 반지도 하나 더 사야 되네. 반지도 2짝인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뭐 대충 장착은 해줬고요. 이 다음 것들이나 빨리 알려줘야죠. 너무 밀렸다. 퀘스트들을 여기 리스트로 보시면은 완료한 퀘스트 표시 체크 해제하시고 안 깬 거 보시면 돼요. 이동술서를 주는 퀘스트들은 나중에 이동술서가 모자라면 깨셔도 괜찮고, 내리다 보면 여기 강령 소환, 식공력 대회 받을 수 있죠. 모바일 기원에만 있는 색다른 시스템인데 이 왕네코가 기본 강령으로서 굉장히 좋은 스탯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먼저로 갈 겁니다. 여행 받기, 바로 이동술사 많이 쓰셔도 돼요. 일단은 퀘스트 받고 즉시 이동, 동선 최대한 아껴서 시간 아끼세요. 일반 상점 가셔서 기타 보시면 뭐 1000골드 하나라서 뭐 그렇게 아끼실 필요 없어요. PC 기원보다 훨씬 낫죠. 퀘스트 깨는 사이에 잠깐 이벤트들 참여하시고요. 여기서 돈이 나와야 내가 뭘 하든 말든 해. 막 50만 골드 상자도 있고 30만 골드 상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개똥. 이것도 여러 개 돌릴 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거 스킵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모션 약간 연출 스킵하기?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뭐 만질 수가 없어. 연마제 별로 소득이 없네요. 강령이나 보러 가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퀘스트 경험치는 쬐끔 줘가지고 퀘스트는 차라리 안 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퀘스트를 깨면 강령 소환권을 줍니다. 왕네코 100% 확률로 나오잖아요.
사용해서 왕네코를 소환을 하시면 되고요. 8행이죠. 뭐 제가 이벤트로 얻은 것들도 써볼게요. 하양이, 제일동, 그냥 무조건 동, 네코, 딱 봐도 쓰레기죠. 강령 화첩 들어가셔서 강령 얻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끼는 것만으로 얘네들 보면은 뭐 0.1%, 0.1%인데 왕네코는 활, 힘, 막 4, 3, 경험치 상승률 5%, 그리고 금속성 공격력은 이만큼 공격할 때마다 추가 딜이 들어가요. 다다니트가 많으면 이게 5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다니트가 좋은 직업이 포텐셜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12호인 같은 것까지 끼게 된다면 힘 활력이 뭐 합해서 60이 올라가고요. 화속성 공격력 500 올라가니까 이것도 다다니트가 뭐 10개짜리가 있다 치면 5000이 더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반사에 캐릭터 경험치 상승률도 있는데, 강령이란 건 메인 강령이라고 직접 나오는 스킬 써주는 메인 칸이 있고, 보조 강령이라고 옵션만 주는 강령 칸이 있는데, 결론은 얘네들 2개 뽑으라는 소리죠. 리니지 어서오고. 임무를 내려보시면 강화 장비에 대해 알아보자가 10대 열립니다. 처음 간 대장장이한테 받을 수 있고요. 대장장이한테 가서 바로 받아주면은 무기 강화 부적, 방어구 강화 부적, 장신구 강화 부적 5개씩 주는데, 대장간으로 가셔서 강화 탭으로 가시면 이 무기를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귀온 합성이랑은 별개예요. 강화를 진행을 하려면 부적이 필요하고요. 부적의 종류는 그냥 기본 강화 부적, 축복받은 무기 강화 부적, 강화 확률 상승 부적, 저주받은 무기 강화 부적이 있습니다. 4개를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4강을 갈 때까지는 무조건 100% 확률로 성공합니다. 하나, 100%, 100%, 100%가 되는데, 이제 3강에서 살짝 루트가 갈려요. 너무 급한 게 아니면 4강 갈 때부터는 무조건 축복받은 무기 강화 부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얘 효과가 강화 성공 시 강화 단계가 1부터 2 랜덤으로 상승한다 하기 때문에 4강 이후에는 확률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한 20%인가 30%인가 아무튼 낮아요. 그 확률을 그냥 뚫어버리고 바로 5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쉽게 4강이네요. 5강이 20%네요. 그죠? 장비 파괴 방지 부적을 쓰라는 얘기고요. 5강까지 편하게 가는 데는 무조건 축복받은 주문서로 한 번에 뚫어야 가능한데, 한 번에 뚫지 못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받은 무기 강화 부적인데, 얘를 놓고 강화하면 강화 단계가 1 하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3으로 떨어진 다음에 축복받은 강화 부적으로 다시 또 5로 한 번에 뛰어넘는 걸 트라이 하는 거죠. 특히 무기가 공격력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 속도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5강까지 가려고 이렇게 부적이 있을 때마다 트라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구도 4강까지 가질 거고, 장신구가 2강부터 확률이 70%로 떨어져가지고 모바일 기호는 강화 실패 시 바로 장비가 파괴되기 때문에 몇 강을 갈지 도박을 할지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PC 기원에 있는 봉인 합성이 있는데, 여기 기원에 들어가면 혼을 가득 채운 봉인 상자, 봉인 재료 아이템이랑 이렇게 강화를 할 수 있는데 확률이 있죠. 횟수 8번 중에 1번을 사용을 하고 공격력 수치가 이만큼 올라간다. 얘는 아무리 강화를 해도 무기에 불이 붙지 않아요. 그냥 진짜 스탯이고 PC 기원이랑 다릅니다. 무기에서 불이 나고 보라색 불이 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강화에서만 나오고요. 지금은 4강이기 때문에 불이 나옵니다. 불작이 됐죠. 5강에는 2불, 6강이 돼야 아마 보라색 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봉인 장비 활용 같은 거 깨면은 이런 봉인 구슬도 그냥 공짜로 주죠. 이런 잡 퀘스트 중에 아이템을 괜찮게 주는 것들, 이런 거 찾아서 깨시는 것도 좋아요. 원래 PC기원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걸어서 봉인 구슬만 그냥 낼름 먹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풍류도인도 10공력대 강화 부족을 10개씩 줍니다. 20공력대, 30공력대도 똑같이 오라고 해요. 이러면은 강화 부적은 많겠죠. 오케이 하고 5,000원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딱딱딱딱 받아 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 사냥터로 옮겨 놓을게요. 나머지 것들도 대충 알려드리자면, 속성은 장비, 속성 재료, 봉인 재료는 여기 일반 상점에 가셔서 속성 칸에 봉인 귀온 정도 사셔야 될 겁니다. 이게 속성 강화 시도횟수도 올라가고 성공 확률도 100%인데 싼 거 사면은 확률이 5% 정도로 엄청 낮고 붙어도 3회밖에 안 되죠. PC기원에서는 부여가 실패하면은 속성 초기화 부적을 사용을 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트라이 해도 안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속성 주머니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드랍된 재료나 드랍된 속성 주머니를 까서 여기 속성 재료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PC기원 기준에서는 속성은 어지간해서는 무기는 금 속성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성은 아직 좀 덜 파헤쳐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신구도 속성이 되거든요.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해요. 좀 복잡하네요. 원래 PC기온에서는 장신구는 속성이 안 됐었는데 제 예상에는 PC기온처럼 속성 자체만의 효과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마무리나 PVP 할 때 속성마다 상성이 있는데 이 속성 강화로 붙여놓은 속성 데미지가 공격마다 추가로 들어가고 방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이 억수로 깨지는 컨텐츠다. 그 다음 등급 옵션은 장비의 등급에 맞는 똑같은 재성부를 사야 돼요. 아니면은 이벤트를 얻는다던가. 저는 이벤트로 유물 재성부까지 얻었는데 전설 재성부도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확률이기도 하고 어지간해서는 그런 걸 돌리려면은 유물이나 전설급이기 때문에 보통 유저분들은 이런 희귀나 명품을 블루 다이아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성부를 넣고 달라고 하는 재화를 쓰면서 옵션을 돌리는 건데 유효 옵션이 안 나온 높은 등급의 장비에 유효 옵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급 합성이 있습니다. 무기와 방어구에만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이벤트로 연마제 2개를 얻었잖아요. 이렇게 무기에다가 넣는다면 처음부터 몇 횟수짜리인지 안 알려주고 뭘 넣었냐에 따라서 랜덤으로 횟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횟수가 몇 개짜리로 올라가는지 보이시죠? 그럼 2개까지밖에 못 넣는다. 아, 돈 모자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상급 합성했던 게 기온 합성 추가 효과가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기온 합성을 해서 공격력, 마법 공격력이 10이 올라갔죠. 여기에 3%가 올라가는 겁니다. 딥하게 들어가는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마제를 이벤트로 얻으면 초반에는 그냥 편하게 툭툭 던져도 되는데 나중에 무기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귀속 연마제보다 더 비싼 연마제를 사용해야 훨씬 더 좋게 올라가고 PC기온의 시세보다 몇백 배는 싸게 팔기 때문에 상급 연마제는 싼 편입니다. 이걸 넣어서 횟수를 만들면 더 횟수도 많이 나오고 더 퍼센테이지도 높게 올라가는데 PC기온 기준에서는 장비의 레벨에 따라서도 장비의 랩제에 따라서도 최대 합성 횟수와 최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보옥입니다. 장비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보옥 개수가 다르죠. 근데 모든 장비에 가능하다. 심지어 캐시템에도 2개를 넣을 수 있다. 피스마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4개가 들어가죠. 장비는 자주 교체해서 꼭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캐시 상점에서 보옥으로 넘어가시면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른 보옥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건 하나에 약 4,000원 돈 하죠. 4,000원이나 주고서 뭘 얻냐? 한 칸당 힘 16, 활력 16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색깔마다 장착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경험치도 있어요. 경험치랑 활력 중에 뭘 갈지 고민이네. 대신에 이제 블루 다이아 같이 싼 애들은 아까 16 올라가던 게 4 올라가고 싼 만큼 능력치가 조금 올라가죠. 방어구도 활력이네요. 경험치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꾸미기 장비도 똑같네요. 결론은 피스에 맞는 것들을 제때 맞춰가지고 설치하면은 엄청난 포텐셜이 나올 것 같아요. 와, 말 그대로 욕심 부리면 밑도 끝도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한 기념으로 추천 스킬 트리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격에 해당하는 무공들은 쿨타임이 돌지 않게끔만 만들기 위해서 1 정도씩 찍어서 간을 봐주세요. 보통 이게 활 이런 쪽에 공격 무공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2대에 거의 200%가 들어가고요. 대신 얘는 타겟수 3명에 거리가 길고 다 맞추면 450%가 들어가죠. 사냥하시면서 보시기에 가장 애들을 많이 맞추고 가장 포텐셜이 좋아 보이는 무공을 마스터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일식만 투자해서 맛만 보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걸 찍기 전에 먼저 무기 패시브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무기 패시브는 무기를 장착하는 것만으로 무기 공격력이 상승하는 거라 얘는 어떤 직업이든 간에 무조건 1순위예요. 일단 공격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무공들로 딜 사이클을 만들어준 다음에 경공이나 호공답부를 마스터해서 기동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무기 패시브로 전체적인 딜량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태아무공이란 걸 하게 되는데 태아무공을 하면 무공을 강화시킵니다. 저는 사수를 키울 때 파공척을 그 다음에 마스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괴대감으로 넘어가시면 사냥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조각을 얻으십니다. 보상으로 강화부적, 강령 소환권, 적지만 돈이랑 경험치를 주죠. 아, 내가 봤던 데가 여기구나. 이제 극후반으로 가면은 이런 전설 재성부도 이렇게 조각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저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도 잘 찾아보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12호수를 모으면은 실제 캐시를 준다. 사타견을 모으면 고대까지 나오는 강령 소환권 10회권을 준다. 그래서 요런 애들을 일단 잘 찾아가서 사냥하는 것도 좋아요. 보상을 깔짝거리면서 보는 거죠. 왕래코 보면은 이렇게 1일짜리긴 하지만 영물 활성화 비약도 주고요. 얘네들을 보니까 또 하을 얘기가 생겼는데 12호술까지는 어째어째 죽이면서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12요요부터 피통이 거의 143짜리
걔네보다 피통이 높대요. 그래서 사냥할 때는 걔네들이 마주치지 않는 사냥터로 가는 게 일단 좋다고 현재 기어냄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신 공룡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2호술이나 12호에도 피통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얘네가 나오는 사냥터는 피하는 게 낫기는 하다. 나중에 강해졌을 때 한번 잡으러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귀여운 컨텐츠 중에 채집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청야각 낚시터나 암수굴 강산에서 이렇게 필요한 아이템을 들고 가서 채집을 한 후에 채집물을 보온패로 교환하는 건데, 이렇게 기본 사냥을 해서 나오는 기타템 100개도 보온패로 교환할 수 있고요. 이 교환한 거는 일반 상점에서 교환 상점으로 가시면은 전혀 의미 없는 이동술서, 모자랄 거 없는 강화 부적, 그리고 도핑 아이템을 줍니다. 뭐 팔 데도 없고 의미가 별로 없죠. 얘네들은 저희가 사다가 여기다가 팔아도 돈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냥 사냥하면서 얻는 기타템을 보온패로 바꾼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그냥 이거 도핑용으로 산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냥했을 때도 얻을 수 있는데 막 몇십 배 빨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애들을 경험치 교환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가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를 뭐 연다던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기를 갈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컨텐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투장과 던전이 있습니다. 던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가 즐비 있는데 이 캐릭터 레벨로는 못 가는 게 3개여서 이따가 다른 캐릭터로 다 보여드릴 거고, 결투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만만해 보이는 일다리들 죽여야죠. 빠르르 빵쌍. 갭 차이 미쳤다. 평타 한 대면 죽겠는데요. 거리가 머니까 멀리서 쏘면 끝. 이게 사수의 맛이지,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도 그냥 원킬컷 날 것 같은데, 피 높다. 멀리서 쏘고 끝.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실시간 PVP 컨텐츠는 테스트하고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실현의 굴이라던가 문파전, 파벌전, 도성전 같은 것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귀온의 주된 수입원은 PVP를 부추기고 PVP 소모 아이템, PVP 유저들을 위해 한 끗 차이로 더 높은 스탯을 주는 종결템, 이런 걸 판매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PC기온의 메인 돈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냥 업데이트가 좀 등한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온이니만큼 기다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제대로 된 컨텐츠들을 차차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컨트롤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활 먼저 쏘고 있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을 먼저 몇 개 쓰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무빙 쳐가지고 쿨마다 스킬만 쓰면서 도망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 결투장에 들어갔을 때 스킬 하나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혼을 먹으면 채워지는 스킬인데요, 먹은 혼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기공포가 채워집니다. 이걸 바로 쏘면 만딜 보이시죠? 얘는 다시 결투장 들어간다고 채워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냥하면서 채워놓고 결투장 가서 쏘고 끝내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다 소모되어 있죠. 기공이 부족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무튼 이것도 껌수 중에 껌수네요. 제가 이상한 것만 알려드리는 건 아닌가 몰라. 이거 나 혼자 알고서 꿀 빨아야 되는데 아깝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냥은 밑도 끝도 없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놓은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을 달성한 사파 사수 캐릭터고요. 40 찍자마자 바로 그냥 냅다 유기했거든요. 그래서 2차 무공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와우, 다다니트 보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104제 7킬지 같습니다. 3대 들어가죠. 그리고 버린 무공 2개가 있는데, 사실 거파연시 얘까지는 써도 되는데 스킬 포인트 막 찍다가 날려먹었네요. 일단 스킬을 한 번씩 싹 보여드려야 되니까 초기화하고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경공 허공납보 찍고, 무기 패시브 찍고, 진수핵탄 하나 정도 주고, 꼭 장착 안 해도 됩니다. 파공초, 응조비궁, 장초유궁. 사실 1자맵에서 순수하게 많은 딜을 뽑아내려면 장초유궁을 마스터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저는 당장 앞에 있는 애를 녹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파공촉을 마스터하는 것 같아요. 딜레이가 긴 편이긴 하지만 한 번 쓰면은 최대 450%까지 데미지를 넣어주는 비룡장도 아까워서 넣어주고요. 거기에 2차 사수 버프는 첫 번째 신급승체 체력 올려주고 최대 체력 5.5%. 이게 1만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5.5% 체감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이 39,000인데 찍어주면 41,400,
1500 정도 올라가는 거고 뭐 그냥 1만 준다? 기력은 딱히 모자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찍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재중취랑 찍는 건 취향이에요. 이거 하나 찍으면 그만큼 무공 하나를 마스터를 못하는데 대신 20%씩 올라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터를 하려고 합니다. 지뢰가는 역혈 지정이 있는데 얘는 PC 기원에서도 안 쓰고 역태아주도 맞았을 때 확률적으로 밀어내는 건데 확률은 엄청 높긴 하네요. 활사수의 무공을 한번 다시 보자면 다나이트 괜찮고 세대 맞으면 죽고 사냥하는 게 엄청 속도가 빠르긴 하고 일단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는 이 무공 얘는 갖다 버려야 돼요. 진짜 코앞에서 쓰면 맞긴 했거든요. 근데 굳이 천천히 날아가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요런 데서 사냥하면 안 맞기 부직이 일수입니다. 보이시죠? 유도도 있지만 유도가 아닌 것도 있고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사냥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사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냥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사냥터 아니면 그 전에 잘 썼던 사냥터로. 아무튼 그렇게 됐고 던전으로 가서 이제 던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화옥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서 보상으로 전직할 때 쓰는 아이템도 얻고 이게 있어야 2차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 기호는 70공략까지밖에 안 된다고 오피셜 답변은 받았지만 무한의 옥을 끝까지 올라가면 299층이 나오는데 여기서 준 아이템 레벨이 310짜리 희귀 등급 장신구어 아이템. 에? 아직 그러니까 덜 만든 건데 오류이기도 한 건데 이게 맞나요? 기호는 본섭도 312에 한참 벌었는데 아무튼 입장을 해보면 이렇게 인던식으로 모든 몬스터를 처치만 하면 됩니다. 층에 맞는 마물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안 죽는 몹한테는 난표 주격이라고 4개 소환되는 거 있죠. 이거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에 안 죽으니까 4대가 다 들어가서 따다다다 보이시죠? 12호신 떴다. 사수가 또 보스전 1티어거든요. 0티어라 보면 되지. 다다니트가 따다닥 세대 한대 보스까지 죽여야 되는 무한하옥을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사수가 분명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 죽는 애들은 이렇게 다다니트로 진울로 줘야 제맛이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고요. 클리어하면 50제 모기 상자부터 돈 이렇게 장비 강화 부적까지 주네요. 바로 다음 층으로 넘어갔네. 일단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컨텐츠 그 콰일 모곡입니다. 보스를 처리하고 보상을 획득하자. 오늘은 장비 강화 부적 랜덤 상자가 나옵니다. 2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높은 층으로 소탕을 해서 뭐야? 추가 경험치랑 돈이 있네요.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주지? 5천이었잖아. 아래에 있는 모든 데 합쳐서 주는구나. 저 소탕 별로 안 해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이거 좋네. 32만이면 전혀 안 작아요. 이거 최대한 높은 데도 가야 되니까 이 컨텐츠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걸 높게 가는 직업도 좋겠는데 다다니트 개쩌는 도사, 자객, 사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직업 일단 데려가야 돼 진짜. 그 다음은 극활 모곡인데 강력한 보스 몬스터를 처리하고 보상을 획득하자. 축복, 저주, 강화 부적을 랜덤으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건데 축복받은 강화 부적 얻으려고 가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락촌이네. 어떻게 나올까? 12호미만 나온대요. 잡몹도 많이 나오는구나. 12호미가 숨어있나 보다. 애들 피통은 40던전이라 그런가 좀 있는 편이고 딜도 좀 아픈 편입니다. 나오나 보다. 오, 시간만 지나면 12호미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12호미를 주기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쉽게 죽였고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입장할 수 있고 거의 4,000원 돈 내야 2번 갈 수 있다. 굳이? 보상은 뭐 우편함으로 왔을 거고 보상을 까면 1등상 달달하네요. 그 다음 혼마수옥 경험치 습득 던전인데 1분, 3분, 5분씩 살아남으면 경험치를 한 번, 2번, 3번 똑같은 수치를 주거든요. 죽이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버텨야 돼요. 보시면 엄청 빨리 죽잖아요. 보이시죠? 그냥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완료 보상으로 30대부터 40까지 고정으로 이 던전은 32,703을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망쳐야 되고 1분 이하 버티면은 32,000 경험치, 3분 이하는 64,000 경험치, 5분 이하는 96,000 경험치를 줍니다. 사실 얘는 그렇게까지 막 시간을 5분 동안 버려가면서 참여해야 되는 던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험치 던전의 경험치를 좀 더 상향을 한다던가 뭔가 좀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의미 없어 보이고 이번에는 생환 금옥이라고 금화 던전인데 한 판 깨야 45,000원을 주고요. 무한하옥은 소탕만 해도
10만원을 주는데 그냥 뭐 하루에 짜잘한 돈벌이인 것 같죠. 40공룡 때 열리고요. 저도 아까 12호미 잡을 때부터 다 처음 하는 맵이에요. 어차피 영상 찍으면서 볼 거라서 굳이 하진 않았거든요. 잘 녹네. 경험치도 주고 다 죽이면 그냥 45,000원 끝. 시시하네요. 뭔가 색다른 느낌은 없어요. 너무 평범하다. 클리어 방법이라도 좀 다른 모르겠는데 그죠? 나중에 160이 돼야 20만원을 준다? 그냥 쏘쏘합니다. 그때 템값 생각하면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수련 던전입니다. 여기 성장 던전에 가셔서 사냥을 하면은 수련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 수련 포인트로 스탯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요. 아마 2700을 투자하면 1 올려주는 식으로 25포인트니까 1층에서 최대 25, 2층에서 3층에서 4층에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계속 스탯을 가져가는 거죠. 제 랩은 40인데 35, 40에 해당되는 던전들이 안 열렸잖아요. 수련 게이지에 수련의 정수를 넣어가지고 채워준 다음에 이게 가득 차면 다음 던전이 열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콘텐츠인데 일단 하루에 뭐 300분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다시 입장하는데 아무것도 안 드네. 30대 여기로 바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치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말 그대로 30제 몹을 잡는 건데, 근데 저희는 지금 30대 40을 잡고 40대 50을 잡잖아요. 35짜리 값싼 여기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걔를 죽여야 900을 주거든요. 한 마리 죽이면 수련 포인트 3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은 경손실도 심하니까 차라리 30을 찍자마자 바로 돌아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스탯은 다 올려놔야 하잖아요. 여기서의 포텐셜을 올리려면 연충각을 써야 할까 고민도 듭니다. 한번 여기서 연충각을 테스트 해볼까요? 연충각은 1만 찍으면 의미가 없고 10을 찍어야 더블 점프 후에 공격무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연 AI가 얼마나 잘 쓸지 봐보겠습니다. 허공답보 먼저 쓰는구나. 연충각은 언제 쓸까? 쓰긴 할까? 스킬 등록을 해야 되나?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어라라? 한 번씩 점프를 하지 연충각을 안 쓰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나가서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딱히 자기 손으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제 손으로 써야 되나봐요. 가지도 않는데네. 어렵다. 잘 안 쓸 것 같아요. 무공 포인트 10이나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범용성이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공격 버프나 공격 무공을 배우는데 쓰는 게 더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치를 바꿔봐야겠구만.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곰포까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스킬을 초기화하고 무기를 바꿔서 곤사수가 어떤지까지 볼 거고요. 일단 상점에서 곰포 아무거나 하나 사주고 보여주기 싫으니까 일단 껴주고. 공속은 빠르네. 훅 맞을 틈이 없을 정도로 빨리 때리는데요. 그러면 무공 초기화를 한 다음에 경공, 허공 납보. 뭐야? 이거 방금 알았는데 무기 패시브가 똑같네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은 이게 보조 무기로 착용 시 패시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메인 무기에 무기 패시브만 찍으면 될 것 같고요. 활이가 오는 곰포건 똑같으니까 원래는 곰포가 더 높거든요. 생각보다 활 포텐셜이 올라가네. 아무튼 붕천격포 마스터 해주고요. 불초강탄, 촉항비격, 배화소탄 일단 찍어주고. 일단 1차 무공 성능은 거의 나라급이라서 2차 무공 성능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좋게 보고 싶거든요. PC기온에서는 얘네들 원래 좋았던 무공이라서 여기서도 성능이 어떨까 궁금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나 둘셋 다다니트 봐요. 뭐야 괜찮은데? 렉 좀 걸리는 건 좀 아깝고. 3대 들어가고 한 대 빠르게 5대 원거리도 아니고 근거리도 아니고 약 중거리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하나만 팬다는 부분에서 뭔가 다다니트 하나는 진짜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막 바닥 티어로는 주긴 힘든 것 같은? 템 세팅만 좋으면 더 쉽게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오늘은 귀여운 M을 한 바퀴 싹 돌면서 사파 사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한 바퀴 싹 돈다는 게 사실 거의 공략의 집약체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막 2차 무공 보여주는 거 말고는 크게 막 할 게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생각나시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바.